네, 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은 어떤 걸까요? 최근에 화이트 아웃 이론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산을 등반하는 중에 큰 눈을 만나게 되면은 몇 날 며칠이고 텐트 안에서 기다리는 게 좀 현명한 방법인데요. 부동산 시장에 대입시켜보면 어떨까요? 최근처럼 거래가 없고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때는 사태를 조금 관망을 하면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이론으로 좀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방법, 오늘도 저희 머니맨에서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오늘 부동산 편으로 함께할 예정인데요.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게시판 참여 통해서 함께해 주세요. 문의 전화 받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2118-8548로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문의 주시면 되고요. 세미나 관련 문의도 저희 받고 있습니다. SNS 통로는 언제나 편리하게 저희와 함께 양방향 소통 가능하도록 열어두고 있는데요. 아래 주소로 들어오셔서 쪽지나 게시글 활용해서 저희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도 알찬 시간을 꾸며주실 이루원개발의 송병현 대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점점 가을이 깊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가을 단풍놀이도 많이 다니시던데 대표님 계획 있으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알찬 방송, 그죠? 가을은 정말 알찬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그 증권 방송도 좀 가끔 시간 날 때마다 보고요. 보세요. 부동산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 나오는 방송도 보지만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알토마토가 지금 토마토 TV가 굉장히 주식적으로도 알차고요. 특히나 이 부동산에서는 저희 김수경 아나운서하고 저하고 하고 있는 이 부동산 전문 채널인 이 토마토가 굉장히 알차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찬 방송.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보면 굉장히 알차다. 아유, 자평. 저기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특히나 화요일 날 7시는 정말 기다릴 정도로 알찹니다. 맞아요. 제 주변에도 송병현 대표님 팬분들이 워낙에 많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알차죠. 그러니까 단풍놀이보다 이 1시간 알차게 함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소득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단풍놀이 여쭤봤는데 알찬 방송 저희 방송을 또 홍보해 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못지않은 또 저희가 뿌듯한 시간을 마련해 드려야 되잖아요.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미나도 많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디로 가세요? 저희가 김해 갔다 왔고요. 저희가 내일 남양주, 구리 이쪽에서 제가 세미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칼라티움 8층에서요. 저희가 1시 반부터 4시까지 세미나 하니까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 구리 남양주 가가지고 확 풀어놓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길을 확 드리고 올 계획을 잡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은 성남입니다. 그래서 성남 쪽에 또 가져가지고 또 길을 확 드릴 거니까 와서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 지역 모두 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문의를 많이 주시는 또 핫한 지역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시간에 대략적인 어떤 정보의 툴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은 세부적인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한 고민 안고 세미나장으로 와주세요. 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역에 계신 분들 꼭 시간 체크하셔서 또 귀중한 또 상담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지역이 워낙에 뜨끈뜨끈합니다. 관심도 많으시고 저희한테 중요한 포인트들을 오늘 좀 많이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쪽부터 먼저 가볼까요, 오늘? 오늘 그 남양주 쪽으로 먼저 한번 가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양주와 구리를 함께 묶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과거에 행정구역상으로 구리와 의정부 행정구역에서 남양주가 분리된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 가서 보시면 의정부에서는 확실히 분리된 느낌이 나지만 구리하고 남양주는 딱 붙어 있는 느낌. 거의 뭐 길 건너 차이니까. 실제로는 남양주의 구도심권으로 보면 구리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형태였는데요. 지금 신도시를 굉장히 크게 만들면서
구리인지 남양주인지 모를 정도로 특히나 신도시 규조로 가고 있는 네. 남양주의 제2청사 개념이 들어가면서 네, 네. 거의 붙어 있는 어떻게 보면 구리시청인지 남양주 시청인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한 거 뭉치로 보면 되겠어요. 구리 그렇죠. 남양주를. 실제로 네. 보면 뭐 행정 관계에서는 남양주나 구리가 좀 떨어져 있는 분리가 형태지만 됐지만, 네. 주거 형태로는 남양주 사람이나 구리 사람이랑 다 같이 이렇게 이웃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근접도가 굉장히 높죠. 그렇죠. 도로 하나 차이로 남양주나 맞아요. 구리가 나눠져 있고요. 실제로 행정구역상으로 들어가 보면 도로도 막 벗어나서 구리고요. 그 도로 안쪽에도 남양주고 막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남양주인지 구리인지 구분이 좀 안 가고 있는 형태고요. 남양주를 보면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80년대 개발 막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네. 8만 9만의 인구. 지금하고 차이가 되게 많이 나네요. 엄청나죠. 지금 현재 67만의 정말 인구니까요. 많이 커진 전체 거네요. 규조로 봤을 네. 때는 한 8배 정도 커진 와.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고속 발전이네요. 네, 2008년도죠. 2008년도에 딱 30년 만에 50만 인구를 넘겨버렸으니까 와. 8만에서 50만. 엄청난 짧은 30년 거잖아요. 동안.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네요. 자, 이 도시가 굉장히 이렇게 커졌다는 얘기는 7배, 8배 커졌다는 얘기는 네. 도시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 이것보다도요. 그 바닥에 눌러져 있는 네. 토지 시장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핵심이군요. 네네. 네네. 실제로 이 지역의 지금 아파트 중간 아파트 가격대가 900만 원 정도 기준을 잡았을 경우에요. 지금 땅의 시장으로 봤을 땐 30년 전에 몇만 원 안 가던 땅들이 이미 이 시장 자체가 1,000만 원대에 올라와 있다. 짧은 시간에 굉장히 빨리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이고, 이 네. 시장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네. 산업군도 그만큼 많이 형성돼 있다. 이런 구조로 볼 수 있겠죠. 네. 그 바로 안쪽이죠. 서울과 남양주 사이에 구리시가 또 정재하고 있고요. 이 구리시 같은 경우는 1980년대에 막 개발 가도로 갈 때 6만의 인구였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잡으면 19만 정도니까 약 3배 정도 커졌다. 근데 볼수 그 있죠. 지역의 크기에 비해서는 남양주 못지않게 빠르게 성장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남양주가 굉장히 클 때 구리시가 조금 덜 성장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요? 구리시가 좀 덜 성장한 이유는 네. 너무 근접도가 서울, 특히나 동대문구, 중랑구 그 바로 뒷산 우리가 아차산이라고 그러죠. 네. 아차산을 기점으로 이렇게 형성돼 있고 또 남양주가 커지면서 남양주시로 승격하면서 일정 부분 땅을 좀 행정구역을 좀 나눠주는 이런 구조. 그랬어요. 그래서 인구가 좀 잘려나가는 이런 구조 형태였지만 전반적으로는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함께 커왔다. 같이 성장했다. 두 지역이 네. 근간 30여 년 동안 네. 7, 8배, 많게는 9배 정도 커가는 두 지역을 합치면 네. 얼추 90만에 가까운 인구를 자랑하고 있는 네. 성남 이따가 말할 건데요. 네. 성남시와 맞먹는 도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지역은 계획화된 도시개발 기조가 강하게 작용됐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어서 얘기할 성남과는 굉장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신도시, 그러니까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를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네. 그 전에 1기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됐지만 그린벨트와 개발 제한이 묶여 있으면서 그 당시에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받지 못했던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들어가더라도 네.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구리시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막 들어가는 이런 시장이 존재합니다. 네, 네. 또 한 가지는 남양주 시대를 다시 한번 열어가는 이런 구조. 그래서 남양주가 굉장히 인구가 많이 들어가면서 도시도 커왔지만 네. 신도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되게 그래서 크죠. 지금 네네, 신도시 규모가 굉장히 크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명품 도시가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67만이지만 성남 못지않게 100만의 인구를 자랑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구리시, 남양주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머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점점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뭐 네네. 워낙에 또 서울과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서울로 봐도 무방한. 맞습니다. 네. 구리시 같은 경우는 남양주시가 중간 아파트가 지금 공급되는 양들이 굉장히 많기 네. 때문에 900만 원대라면 네. 이미 구리시 같은 경우는 1,350만 원, 1,400만 원대까지 바라보고 가격대가 있기 조금 때문에 차이가 있네요. 거의 서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남양주시, 구리시는 서울과 같은 도시개발 기조로 함께 성장하고 있다. 네. 즉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경기도 구리, 경기도 남양주시가 아니라 네. 서울에 가까운 즉 부동산 시장은 서울, 구리, 서울, 남양주라고 볼 수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네. 네. 수도권의 근데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저희가 오늘 공부한 이 구리, 남양주 그리고 성남까지 지금 다 포함이 된 거죠. 네네, 이번에 맞습니다. 대책 발표에서. 네네. 예, 예. 그래서 도시개발 기조도 보시면 서울의 도시개발 기조에 네. 구리와 남양주 꼭 들어간다. 그 밑에 물론 미사지구도 들어가고요. 네, 하남 이쪽. 네네, 하남. 네네, 네. 그 위에로는 의정부까지 들어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의정부와 구리, 남양주시는 굉장히 다른 확연히. 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뭐가 있냐? 교통의 호재가 지금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네. 8호선의 연장, 8호선의 어떤 추가적인 부분이 있고요. 이미 지금 서울로 들어오는 도시철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같은 지역이지만 좀 차이점이 굉장히 크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현재 행정구역상 경기도지만 앞으로도 경기도입니다. 네. 하지만 부동산 시장만큼은 서울이다. 그래서 서울구리, 서울 남양주 이렇게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좀 미래 가치라던가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그 이후에 이 부동산 시장 이쪽 지역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네. 어떨까요? 네. 실제로 강동구, 강진구 그 안쪽이죠. 바로 네. 구리시 안쪽에 성동구까지 저번 주에 말씀해서 성동구까지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요. 물론 이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이 움직이면서 또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아파트 시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만한 성장세로 커간다. 네. 즉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전월세의 어떤 자기 집 소유 개념으로 못 넘어가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시선을 좀 넓게 보시면 그 시선 개념으로 봤을 때 서울의 중간 아파트 가격에 반절도 못 가는 네. 오히려 지금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3분의 1도 안 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1,000만 원 이하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이런 지역을 한번 봤을 때 교통 호재 네.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2의 강남 제2의 서울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제2의 성남, 분당까지는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구리, 남양주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네. 결정 내렸습니다. 네, 충분히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실질적인 어떤 수치상으로라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교통호재 나올 때마다 저희가 여러 번 또 공부를 여기를 거쳐서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계속. 네. 실제로 이제 강원도 쪽으로 가기도 굉장히 좋죠. 도시민들이 지쳤을 때 맞아요. 빠지기 굉장히 좋죠. 거의 뭐 시외로. 한두 시간이면은 또 가겠다는 지금 소식을- 양양간 고속도로가 네. 뚫려가지고요. 네. 실제로 남양주 화도 쪽에서 양양까지 빠진다면 빠져나가는데 1시간 한 40분 그거밖에 정도. 안 걸려요? 네네네. 네. 그리고 주변에 지금 이렇게 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기도 너무 좋은 지역. 서울에서 일하시고 저녁에 또 쉬러 그렇죠? 맞습니다. 네, 공기도 그래서 좋고. 서울 강남권에서 근무하고 집에 퇴근하는 게 아니라 나들이 나가는 이런 기분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네. 때문에 교통 호재도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네. 플러스 집값 기준으로 잡더라도 너무 메리트가 서울에 있네요. 그죠? 집값이. 반절도 네. 안 가는 네. 조금 심하게 말하면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더 좋아지겠다. 네. 또 한 가지는 3기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특히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인기가 나가서 많잖아요. 살기에는 너무 좋은 지역 중에 한 곳이 또 바로 서울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긴 싫고 이런 그렇죠. 분들에겐 딱이겠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메리트를 또 가지고 있는 남양주 구리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제2의 성남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은 저 이제 성남 넘어가서 조금 살펴볼까요? 성남 쪽. 네. 성남도 보면 인구 증가 추이로 보면 네. 남양주 구리를 못지않죠. 뛰어넘죠. 넘어요. 1973년도에 본격적으로 이 지역이 개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과거에는 경기도 광주에 속해 있는 한 지역 개념. 성남이요? 성남이요. 이런 행정구역을 끼고 있던 지역이 네. 1973년도에 본격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1973년도에 인구 밀도 기준을 잡으면 6천 명이었습니다. 6천 명.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000명이 안 된 거예요? 10,000명이 안 됐죠. 네. 1973년도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0만 명이니까 네. 전체적으로 도시가 커졌던 기준으로 잡으면 16배 가까이 커지지 않았나. 역대급이네요. 네네. 정말. 예. 대단하죠. 네. 짧은 시간에 도시 변모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도시 변모를 강하게 만들면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일기 신도시 분당 네. 저희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맞죠? 분당이 들어서면서 명품 도시로 만들어졌고요. 분당에 한 번 더 힘을 실어준 게 판교. 판교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산업군 생산 기반을 끼고 있는 형태로 개발이 됐고요. 서울의 근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성남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핫하게 했었고 제2의 서울 개념으로 만들어졌던 도시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성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 아파트 가격대로 보시면요. 얼마 정도? 구도심권이죠. 수성구, 수정구 일대로 보시면 2,100만 원대. 단원구 이런 서울의 아파트 기준으로 잡으면 3분의 2 가격 정도 가는 이런 구조. 그래서 아파트 시장 구조로 주거지 시장 구조로 봤을 때도 네. 아직 저렴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분당구나 판교 쪽으로 보시면 훨씬 높아지죠. 3천만 원대 가까워졌거나 3천만 원대를 넘어섰기 이상이거나, 때문에 네. 서울시장 못지않은 시장이 바로 분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게 네. 성남시입니다. 네. 네, 성남시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추가적인 메리트, 투자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네.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추가적인 저희가 볼 수 있는 어떤 여건들, 호재적인 부분들,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네네. 있을까요? 네. 성남은요, 크게 보셔야 할 게 구도심, 성남 구도심 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구도심 분당, 그 다음에 신도심 성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구도심 성남 네. 구도심 같은 경우는 네. 지금 1986년도, 8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서울의 이주민을 끌어넣는 구조. 네. 그리고 서울의 제2의 위성도시 개념으로 개발이 됐다. 네. 즉 계획도시지만 계획이 정확히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미완 계획 도시가 만들어진 도시가 성남 구구도심이라고 그래요. 좀 정리하는 게 맞을 것 네,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분당 같은 경우는 제1 신도시를 만들면서 그야말로 계획 수립이 완성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계획 도시다. 완벽한 계획 도시고. 네네, 완벽한 분당은? 계획 도시고요. 네. 판교 같은 경우는 신도시, 즉 계획 도시의 부족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어떤 상승 부분을 추가해서 만든 플러스 도시, 알파까지 플러스 가미된? 알파까지. 그래서 네. 일자리까지 함께 넣는 구조로 와. 만든 판교 네. 일대로 좀 정리를 해서 신도심, 구도심, 구구도심 세 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네. 나눠져야겠다. 네. 그래서 신도심은 추가적으로 1판교, 2판교, 3판교를 거치면서 어떤 산업군이 굉장히 잘 갖춰지는 테크노밸리 단지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제2의 강남을 꿈꾸고 있는 게 판교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분당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막 들어가주는 구조. 분당도. 네네. 그래서 구도심이 신도심으로 바뀌는 이런 구조에 네. 가속화가 더해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제2의 네. 강남, 그 위에 판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네.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유리하겠네요. 주거 네네. 요건으로도 출퇴근이 굉장히 가까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네. 것 같습니다. 뭐. 다만 이제 문제는 네. 구구 도심인 수정구를 단원구 중심으로 뭐 이런 중원구 쪽. 이 일대가 네. 조금 그 사이점에 지금 주거지 형태를 네.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이쪽 같은 경우는 계획화된 도시 형태를 띠지 못한 형태로 급조된 도시 형태를 만들었다라고 좀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조를 보시면요, 아파트 형태가 아닌 빌라 연립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21세기에 맞는 구조의 도시 형태가 아닌 20세기에 맞는 도시 형태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 아, 지금 현재 그래서 20세기요? 도시 형태가 어떻게 보면 바둑판처럼 잘 짜여져 있는 듯한, 네. 보시면 이렇게 바둑판처럼 잘 짜여져 있죠. 하지만 이 안에 도시개발 기조가 도로망이나 네. 어떤 도시 문화시설,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형태. 그래서 도로도 굉장히 적고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은 재건축 시장이 아니라 재개발 시장으로만 꼭 들어가 줘야 되는 시장. 재개발. 재개발. 네. 그래서 재개발 기조가 강하게 작용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은 좀 당분간은 투자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시장이다.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는 있습니다. 성남 네. 구구 도심 네. 도시가. 하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정비 사업이나 네. 재건축 시장으로 좀 가게 되면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아. 도로가 굉장히 적고요. 저도 가봤어요. 그다음에 네. 문화적인 시설들이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집들이 그냥 다닥다닥 따닥따닥. 붙어 있다. 그리고 세대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네, 네. 그래서 단위 면적 땅 살아가는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선호도도 환경인 굉장히 거죠. 떨어지고요. 예, 네. 그다음에 재건축이 시장으로 가게 되면 민원 해결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복잡해지죠, 그리고 또. 이미 눌러져 있는 땅 시장에 네. 건물들이 다닥다닥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도시 인프라를 좀 확장해서 들어가게 되면 공유 면적, 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넣기 위해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의 지분을 포기해 주면서 네. 어느 정도 양보라는 그래야지만 이런 공간이 부분이- 생기니까. 그렇죠. 또.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논의점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끌어가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 어떤 지역 주민들의 합의가 좀 끌어지기 전까지는 투자 메리트를 조금 신중해야 된다. 아이고. 그렇다 하지 말라는 시장이 아니라 네. 한다면 좀 신중해야 되는 시장이 바로 성남 구구도심이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재개발이 핵심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지금 뭐 여건 자체가 이런 걸 추진하기가 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신중한 부분들 그리고 변화되는 부분 잘 확인해야 되겠어요. 재개발. 그래서 예. 지역 주민들도 마인드를 좀 열어놔야 할 것 같고요. 이걸 좀 함께 하고 있는 관도 네. 어떤 건폐율 용적률 지구 단위 계획을 좀 끌어올린다든가 해서 네. 건폐율 용적률을 좀 올려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같이 함께해서 민과 관이 함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 구역으로 저희 나눠주셨잖아요. 가장 메리트가 조금 후순위에 있는 쪽을 살펴봤고 이 세 구역 중에서 지금도 가장 투자 메리트가 높은 곳을 꼽는다면 그럼 어딜까요? 네. 판교와 판교? 분당을 좀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도시정비 사업이 들어가더라도 이미 과거에 21세기에 맞는 네. 도시 형태를 좀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닥 어떤 개발에 따른 손해보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이고, 네네. 네. 그런데 구구 도심인 분당 시내권 같은 거리는 경우는 가까운데 20세기, 21세기 뭔가 차이가 예, 되게 차이가 많이 굉장히 나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른 시대를 보는 네네. 것 같은. 그래서 네. 만약에 성남 시 쪽으로 투자를 한다면 네. 저 같으면 판교, 네. 그 다음으로 분당, 네. 분당 다음으로는 구구도심. 구구도심 이렇게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양주, 구리 그리고 성남까지 이어서 살펴봤습니다. 이 세 곳에서 자세하게 설명 도와주시러 세미나 예정돼 있으시잖아요. 네, 네네. 다시 한번 일정 도와드릴까요? 네. 저희가
내일입니다. 네. 내일 저희가 세미나를 남양주 구리로 가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저희가 성남으로 갈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쪽에 지금 시장들이 핫한 시장이기 때문에 와서 그 시장의 반응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네. 어떤 내가 투자의 목적이라면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네, 네.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면 파는 시기인지 더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지켜볼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아마 서울에서 일자리를 두고 계신 분들께 가장 매력적인 거주지 후보가 아마 이 세 곳이 될 것 같아요. 네. 신규로 뭐 이주 계획을 세우고 계시거나 어떤 매도에 대한 타이밍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은 결정하시기 전에 저희 세미나장 찾아와 주시면 아주 꼼꼼하고 또 세밀하게 송병은 대표와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일정 참고하셔서 세미나 잘 또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저희 투자 상담 시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시청자님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요즘 어떤 고민 안고 계세요? 부동산? 네. 제가 부동산에 네.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네. 화곡동에 살고 있는데, 지금 살고 계세요? 예, 네. 텔레비 보면은 네. 막 집값이 뭐 오르네, 땅값이 오르네 그러는데요. 맞아요. 네. 예, 거기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네. 거기서 좀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해서요. 지금 살고 계신 주소 저희 그럼 다시 한번 좀 불러주세요. 화곡동 네. 995에 33. 33번지 얼마나 사셨어요, 시청자님? 여기서? 거기 한 10년 가까이 살았죠. 정이 많이 들으셨겠어요. 지금 뭐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거주하고 계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네. 앞으로 쭉 여기 터를 잡고 가도 될지 그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좀 봐드릴게요. 네. 요즘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귀가 아무래도 열리게 되는데, 그냥 계속 거주하는 게 메리트 있을까요? 화곡동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아파트들 매스컴에서 보면 많이 올랐다는데 여기가 좀 덜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전혀 손색 없는 지역이고요. 그동안 투자 자체가 그 뒤쪽으로 마곡지구로 많이 쏠렸고요. 마곡지구에 지금 상당량의 어떤 주거용, 네. 상업용들이 쏟아내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쪽 화곡동을 살짝 지나서 마곡 쪽으로 그동안 많이 투자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쪽에 어느 정도 꽉 들어차고요. 네. 우리나라 L기업이 들어가면서 어떤 상권 형성, 일자리 창출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 구조에 근접도로 굉장히 높은 지역이 바로 지금 살고 계시는 이런 지역입니다. 행정공무원들도 이 지역에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관공서도 굉장히 가깝고 어떻게 보면 마곡지구 사람들이 가장 나와서 살기도 굉장히 좋은 지역 중에 한 곳이고요. 앞뒤로 지금 어떤 녹지 공간도 잘 형성돼 있고 교통도 굉장히 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곳을 더 마곡지구보다 더 매력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마곡 네. 지역은 단기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죠. 네, 네. 하지만 급등주. 화곡동 이쪽 지역 같은 경우, 강서구 이쪽 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오른 것 대비 안 오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마곡지구보다 여기가 더 낫다. 그래서 올해 더 갖고 가시는 게 현명하다라고 결정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궁금한 건요. 한 2, 3년 전에 거기가 뭐 전철이 나온다 어쩐다 그래가지고 네. 조금 기대하셨어요? 반짝했거든요. 네, 근데 네. 그게 좀 뭐 들어갔나요, 오래됐다 얘기가? 뭐. 지금 아직 뭐 진행될 상황이 없어서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 있나요? 이거는 네. 지금 한번 논의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네, 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 지역은 교통 호재를 보는 지역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그 지역민들이 봤을 때는 교통 호재를 보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교통 호재가 크게 반영받는 이런 시장은 아니다. 아니에요? 이미 그 주변 여건에 의해서 호재가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 호재는 더할 나위 없는 네. 이런 호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나중 문제인 것 같고요. 주변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굉장히 핫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끌어오르는 시장이고 그 주변에 그 뒤쪽으로 신개발이 일어나면서 고용 창출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교통 호재에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 지금까지는 주변이 많이 뛴 반면에 덜 오르는 시장. 그래서 반영이 좀 덜 된 시장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시장. 주식으로 보면 같이 주겠어요, 지금. 네네. 이제부터 떠오르는 가치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현재 오랫동안 또 거주하신 보람이 더 아마 살고 계시면 글쎄요.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뭐 우리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그런데 덜 좀 체감이 되세요? 예, 예. 네. 근데 일단은 이제 네. 여기에 쭉 그래서 네. 예, 매매를 해볼까 어쩔까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좀 참고 있어야 되겠네요. 혹시 그럼요. 이렇게 네.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서울의 그 주변에는 이곳 빼고는 다 올랐는데 여기 팔고 오른 지역으로 가면 지금까지 올랐으니까 또 네, 오르지 네. 않겠느냐고 가면 네. 이제 오른 지역들은 완만하게 서서히 오르고 지금 가지고 있는 지역이 훅 올라버리면 지금 우리 어머님은 엇박자겠네요. 앞으로 완전히. 가는 버스를 타는 게 아니라 네. 뒤로 가는 버스를 아. 잘못 타는 거다. 네. 그래서 이거를 네, 갖고 가셔야 된다. 네. 네네. 네, 시청자님 뭐 과속은 아니더라도 계속 직진할 만한 또 지역이라고 하니까요. 네, 든든하게 좀 믿고 또 거주 환경도 좋으신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저희가 진단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화곡동이 지금 입장에서는 마곡보다도 괜찮다 이렇게 또 평가를 그럼요. 주셨어요. 네. 예. 인생을 살면서 인생은 어차피 신호등과 같거든요. 어떤 타이밍에 신호등이 잘 떨어지냐, 어떤 타이밍에 신호등이 계속 걸리느냐. 네. 신호를 위반하고 막 가게 되면 경찰한테 잡히죠. 또 사고가 날 수 있고, 그죠? 그런데 지금 서울의 특히나 마용성, 강남 일대의 어떤 부동산 시장으로 보면 굉장히 신호가 잘 받아서 갔다. 혹은 일정 지역 같은 경우는 신호를 위반하고 지나간 지역도 있죠. 있죠. 네. 하지만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신호 대기하고 있던 시절. 그래서 버스를 타더라도 잘 타야 하거든요. 네. 삼천포 쪽으로 빠지는 버스를 타면 힘들어지는데 네. 지금 이제 좋은 신호가 잘 떨어지는 이런 타이밍에 들어와 있는 신호 대기 상태다. 네. 그래서 지금 차에서 내리시는 게 아니라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오히려 차 오면 우회하는 빨리 것보다 타야 더 되겠네요. 빨리 갈 수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버스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네. 타고 계셔라. 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아이고 같습니다. 연락 잘 주셨네요. 그렇죠? 네네. 네, 첫 번째 시청자님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분도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오늘 저희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네, 네. 풍천구 독산동 네. 1140번지 네. 중앙할지요. 네,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지금 거주하진 않고 네. 전세를 놓고 있거든요. 아, 임대 놓고 계세요? 네. 네, 네. 어떤 내년 부분? 네. 1월 달이 전세 만기라서 아, 만기 돌아오나요? 네. 네, 매도 시점이나 아니면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아, 내년에 1월에 바로 이사를 그러면 나가는 지금 타이밍인 거죠, 시청자님? 네네. 네. 근데 이제 궁금하신 부분은 이거 지금 매도를 하실 그 타이밍이 좀 궁금하신 거세요? 네,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네. 더 보유를 하는 게 해야 되나 나을지. 네. 어느 정도 보유 기간은 되셨어요? 2004년도에부터 지금까지 아, 10년 넘으셨어요, 지금. 한 14년 정도 되셨네요? 네, 14년 됐습니다. 아, 그 가지고 계신 동안에는 좀 가격이 어떻게 좀 변했나요? 가격이 네. 이거 첫 입주 때 제가 매수했으니까 네. 한 2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가격 상승이 막 가파르진 않은 상태인가 봐요, 청자님. 네, 그쪽에는 네. 별로 그렇게 움직임이 크지가 않더라고요. 아, 메리트가 없으면 조금 이동을 해볼까? 팔고 이런 고민하고 계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뭐 방향 저희가 잡아볼게요. 네. 네, 만기 끝나면은 그냥 아예 팔아버릴까? 이런 생각 조금 답답하신가 봐요, 대표님.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성남 구구도심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 빌라 연립시장이고요. 네. 빌라 연립시장에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는 시장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다만 주변에 지금 연립 빌라들이 많죠. 지금 새로
재건축을 한 세대들이 좀 많이 이렇게 산적에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투자 목적으로는 약간 빠지는 지역이지만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전혀 손색 없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뒤쪽으로 해서요, 독산 자연공원 쪽으로 해서 산이 이렇게 마지막한 산이 있는데 그 앞쪽으로 학군이 너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전월세 시장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갔을 때 경우에는 굉장히 핫한 시장 중에 하나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단기 시장으로 보지 마시고 중장기 시장으로 봐서 그냥 갖고 가시는 쪽으로 결정을 좀 내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이게 중장기로 가야지만 성과가 분명히 있는 거죠. 네네네. 네. 추가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는 요건이 있고요. 그 주변으로 해서 교통 호재가 조금 더 여러 가지가 산적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교통 호재의 반영받는 타이밍이 2019년도다. 기다려야겠네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현명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미 일부 교통 호재를 좀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약하다. 그래서 그 좀 전에 바로 상담했던 부분하고 좀 비슷한 부분인데 아까 바로 직전에 상담했던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신호등이 바로 켜진다면 이쪽은 조금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2019, 2020년도까지 바라보는 시장이기 때문에 갖고 가시는 게 현명하다라고 정리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거는 조금 마음이 급하면 힘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낫다고 하는데 좀 여유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급하지는 않은데요. 그러세요. 네. 시점으로 봐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문의드렸거든요. 네, 일단은 뭐 방향을 잡으시는 데는 충분한 저희가 도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중장기 전망 박다라는 부분 확인하시면서 방향 잡아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학군이 너무 좋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학군이 너무 좋다. 그래서 전월세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임대 수익이 그럼 상당히 좋다. 걸로. 네네,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로 교통 호재가 또 있다. 그래서 갖고 가시는 게 현명하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교통과 학군 메리트가 더 반영되는 시점이 분명히 온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시청자님. 아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시원해지신 것 같아서 저희도 기분 좋네요. 대응 잘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 타이밍을 너무 조금 지치셔가지고 일찍 파시면 후회를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정말 잘못하면 신중하셔야겠어요. 정말 타고 가야 할 버스를 놓칠 수 있죠. 지금 두 번째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이쪽은 학군 자체가 너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학원가 아닌 진짜 학교 계통으로 학군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 간에 이렇게 변동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곳 같은 경우는 학교기 때문에 학교를 막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지금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학교를 더 이상 추가적으로 못 늘리고 오히려 없어지는 이런 추세고요. 주변에 있는 공원들도 없애는 이런 추세인데 뒤편에 이렇게 큰 공원, 산을 끼고 있고 교통 호재가 굉장히 좋으면서 학군까지 갖고 있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는 꼭 보유하시면서 갖고 가시는 이런 구조로 하시는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고민도 저희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궁금하신 주소 저희한테 불러주세요, 시청자님. 저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 3동 4298번지 하고요. 네. 수진 1동 534번지. 네, 두 곳 궁금하신 거세요? 제가 2007년도에 그거를 재개발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2007년이면 오래되셨어요? 네, 오래됐죠. 10년 넘었는데 가격이 계속 좀 빠져 있다가 요즘에 이제 조금 재개발 얘기 나오면서 이제 뭐 얼마리 정도 금액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기다렸는데 이거를 어떻게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지금 좀 옮기는 게 나을지. 기다리신 또 시간에 대한 투자가 있으셨기 때문에 뭐 당장 뭐 매도를 쉽게 결정하실 수는 없어서 저희한테 연락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타이밍 잡아볼게요, 시청자님. 네. 이분도 때가 왔나요?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20세기 기준으로 개발된 게 지금 이쪽
구구도 시민, 네. 태평동, 수정구 뭐 이쪽입니다. 그다음에 21세기 목표로 개발된 게 분당구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들어가 버린 게 2000년대 초 중반에 이미 재건축 재개발 노후도가 넘어서 버린 이런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투자 목적으로 많이 들어가신 분들 혹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 임대 시장으로 좀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지금 갖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시장이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왔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이미 뛰어넘어서 이제 노후도가 굉장히 오래된 시간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시장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세기 기준에 맞춰서 도시개발이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서로 피차 양보를 해야 되는 네. 그래서 땅에 대한 소유가 공공의 어떤 소유로 좀 넘어가는 이런 타이밍을 좀 거쳐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지금 논의돼서 들어가더라도 상당히 긴 시간을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 시장으로 보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 가격대가 그동안 잘 안 오르고 있던 시장에서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지만 추가적으로 2, 3년 가까이는 꾸준히 오른 시장이기 때문에 갖고 가시는 것도 상관없지만 중장기 시장이 맞다. 그래서 중장기 시장에 좀 부담 간다.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거에 대비해서 중장기 시장이 좀 부담 간다 하면 한 번 정도 갈아타시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태평 3동 위주로 보면 주소지를 쳐서 들어가서 보면 위치상으로는 갖고 가시는 게 현명할 것 같고요. 아까 수진동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빨리 주소를 불러주셔서 제가 미처 치지는 못했거든요. 네, 성재님 다시 한 번만 주소 저희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수진동. 네. 수진 1동 534번지요. 수진 1동 534번지 맞으세요? 네. 네, 수진 1동 534번지도 문의 같이 주셨는데 체크가 되셨나요? 대표님 봐드릴까요? 네. 지금 수진 1동 같은 경우는요. 수진 입구에 넘어와서 이쪽 안쪽인데요. 지금 이미 이쪽에는 상권이나 형성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안 빠져나는 지역이고요. 전월세 시장으로 봤을 때는 태평동보다는 수진이 쪽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만약에 들어갔다면 두 곳을 다 갖고 있는 것보다도 한쪽을 정리하시면서 한번 살짝 움직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두 곳을 다 갖고 가신다면 이 시장까지 좀 바라보는 이런 시장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한쪽을 정리한다면 어떤 쪽을 조금 정리하는 게 더 나을지. 태평동 쪽을 좀 정리하시고 이쪽을 좀 움직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천수님 답안지가 조금 여러 가지를 저희가 드렸거든요. 네, 생각하고 계시는 그 방안이 있으시다면은 이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한쪽으로 좀 몰아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 한 가지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위에는 위례가 있고 밑에는 분당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는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좀 형성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게 조금 여기 태평동이나 수진동도 그게 좀 같이 이렇게 좀 같이 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나 해서요.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례와 분당은 앞으로도 계속 뛸 거고요. 앞으로 계속 뛰는 시장에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태평동과 수진이 쪽은 수진동 같은 경우는 속도가 좀 완만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위례와 밑에 성남 분당구 같은 경우는 고속버스라면 이쪽 같은 경우는 완행버스 정도 완행도 조금 속도가 느린 정차역이 굉장히 많은 완행버스라고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 두 가지를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지금 말한 고속버스 그쪽으로 조금 이전을 하는 건 어떨까요, 대표님? 지금 그 금액대까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으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내년 봄 정도 만약에 움직이신다면 좀 오케이. 그래서 내년 봄까지 만약에 보고 움직인다면 정부 추이 어떤 개발 호재 또 그다음에 3기 신도시 개념으로 해서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 형주택, 공공임대주택
개발 기조가 좀 여러 가지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시장이 그런 있거든요. 것들을.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그 시장까지 보기에는 조금 섣부른 네. 판단일 수 네.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 혼자 본 거예요. 저희 총장님은 그런 네네. 얘기 안 해주셨는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옮겼던다면 내년 봄 정도 생각하셔가지고요. 네. 전체를 팔고 움직인다 그러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상관없는데 만약에 움직인다면 저는 위쪽으로 해서 위례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은 저희가 두 곳 다 봐드렸고요.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조금 있어서 시간 타임을 좀 가져가시면 한 내년 정도에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정확하게 저희가 더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결정 잘하시고요. 네.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러면 이게 재개발 그 아파트 될 때까지 저희가 좀 가격 상승 어느 정도 보려고 그러면 네. 지금 뭐 중장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까 뭐 2, 3년 안에도 그게 조금 가능할까요? 금액이 이렇게 오르는 추세는? 좀 간단하게 봐드릴까요? 수진동 쪽으로는 2, 3년 안에 가능합니다. 태평동 쪽은 좀 더 오래 봐야 되고요. 그래서 태평을 정리하고 태평동을 더 둘 중에 오래 하나를 봐야 정리한다면 된다고요? 태평 쪽을 정리하시고 수진 쪽을 보시는 게 낫다. 그리고 수진 쪽 같은 경우는 성남의 가장 핫한 상권지 바로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수진동이 더 낫다는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궁금증 다 풀리셨으면 좋겠고요. 대응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바로 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또 시간이 오늘 좀 부족하네요, 대표님. 네네. 네, 얘기를 다음 하다 분 보니까. 대기하는데, 네. 다음에 하는 걸로. 네, 또 오늘 전화 문의 주신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음 주로 좀 기회를 넘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은 내용들 저희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송병헌 대표와 함께 또 오늘 바쁜 길 저희 달려왔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음 주 또 화요일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더 알찬 내용으로 저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